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것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온라인 강의를 찍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웃어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총 3회 중에 첫 회 강의가 됩니다. 오늘 조금 이론적이고 뭐 도판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걷는 힘 그리고 매력인데, 저는 원래 노변동에 살다가 사월동 쪽으로 이사를 해서 한 20년 고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고산 사람이라 해도 뭐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번 강의를 맡고 나서 특별히 고산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아마도 3회 강연을 마치면 제 강의를 토대로 아이들 손을 잡고 부모님들은 고산 구석구석 스토리텔링 있는 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그냥 걷는 힘, 매력. 그냥 걷는 힘이라는 것은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런 목적 없이 걷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좀 어설퍼지거나 신경이 쓰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걷는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장자라는 데 나오는 소요유처럼 그냥 소요하는 겁니다. 소요하면서 논의는 놀유자, 소요하면서 놀다. 소유하며 논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 없이 어슬렁어슬렁 동네 마을 나와서 거닐듯이 그렇게 한번 다녀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좀 연습이 필요하다. 그 연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생각에서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하는 그 점하고 또 그게 갖는 특별한 매력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처음이고 해서 사진을 2장 올려놨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2011년도 유럽의 1년 안식년, 연구년을 맞이해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 있으면서 유럽 전역을 좀 다닐 때 모습입니다. 정말 못생겼죠. 완전 촌스러운 옷 입고, 요 뒤에는 그 스피노자 동상입니다. 덴하그, 헤이그에 가서, 요 자전거는 제게 아닙니다. 그냥 묶어놓은 자전거대 찍었는데, 착오하시면 안 되면 자전거 여행이 아니고, 정말 걸어서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1년 다니면서 제가 느끼고 또 생각했던 것을 모은 겁니다. 이 속에는 사진도 있고,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직접 그린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뭐 허접하고 서툴지만은 소개를 드립니다. 요거는 길입니다. 길. 수많은 유럽의 길들을 상징하는 건데, 책 세상에 나올 때 정병규 북 디자이너가 특별히 디자인을 한 겁니다. 먼저, 뭐 격언 같은 것을 들고 싶은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입니다. 내 삶을 풍부하게 해준 것은 예행과 꿈이었다. 예, 우리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카잔차키스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죽을 때 묘비명도 참 멋집니다. 자기가 직접 나무에 끌어서 만든 묘비명도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게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또 꿈만으로서는 자가동력이 안 되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삶을 입체화시키고 또 생각을 입체화시켜 갈 수 있다. 그런 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십시오. 제 호가 목입니다. 제 목이기 때문에 집에서 모가 해서 목인데
듣고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목귀, 중국으로 무얼 해서 모기버섯이 있죠. 뭐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모기버섯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3개 정도의 말을 만들어 봤어요. 뭐 어려운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과 상상의 폭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그렇죠. 예, 삶이라는 게 뭐 똑같이 삽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5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 5000년 후나 같을 거야. 기본 레파토리는. 그런데 뭘 생각하면서 뭐를 상상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 인생이죠. 예. 그 다음에 여행은 발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생각으로 걷는 여행이다. 예. 뭐 독서와 여행으로 본다면 둘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여행은 발로 텍스트, 책이죠. 수많은 자연의 책, 글자가 없는 자연의 책을 발로서 읽어가는 것이고 독서는 내 생각을 가지고 지면 위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는 생각으로 걷는 여행이다. 좋은 말입니다. 이럴 때 박수라도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 여행, 삶의 순정과 설렘을 찾는 몸과 마음의 이동이다. 예, 이동이 필요합니다. 우린 평생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어딘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사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그래도 뭔가 바람이 있고 또 목적이 있고 또 의미를 찾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찾을 때 설렘이 있습니다. 또 설렘을 잃어버린 사람은 순박함, 또 순정 같은 걸 잃어버렸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달픔, 그리움, 그리움 같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어딘가로 이동해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어디로 이동하면 설렘이 시작되고 그리움이 시작됩니다. 그리움을 그린 게 그림이고, 그렇죠. 또 뭔 조금 세련되게 하면 기획이죠. 새로운 기획이고 희망을 디자인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 삶의 순간에는 늘 헤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옛날 노래면 차라리 돌아갈까, 괜히 왔지, 가도 될까. 예, 좀 어떨 땐 썸 타기도 하지만 어떨 땐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삶은 늘 길이를 서성서성하면서 두리번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삶의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순간순간에 두리번거리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그것이 내 자신이다. 표정 없고 딱딱하고 문자로 고정된 그런 게 아니고 떨리고 불안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뭐 그런 순간순간이 오롯이 내 것이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은 그냥 기록된 것이라든지 사진에 찍힌 것,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김소월의 시입니다. 열십자 복판이란 제목인데 원래 시 제목 길입니다. 길.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 하나 없소. 여기서 보면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 갈린 길. 여기서는 제가 특별히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한자로 길도자라고 하는 게 원래 열십자 위에서 십자로 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이 길도자입니다. 참 좋은 글자예요. 눈을 뜨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길을 고르고 있는, 선택지를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늘 매 순간이 그렇죠. 실제로 어린 날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십자로 내 갈래 길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이 장면을 아주 딱 포착한 게 저는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 갈린 길. 좋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인생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예. 예, 다음은 같은 길 시리즈인데 한용운 스님의 시입니다.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들길이 있고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뭐 등등등등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좀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며, 님이라는 건 절대자입니다. 뭐 불교를 믿는 분은 붓다, 부처님이라 할 수 있고, 기독교를 믿는 님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종교이면 그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시겠죠. 그분을 마음에 품고 뭐 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길은 아주 단순화시키면 삶과 죽음이죠.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삶의 길만 내면 되지 왜 죽음의 길을 내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프고 서글픈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진실이에요. 진실이죠. 요 대목에서 다른 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걸 거예요. 예, 미륵보살, 미륵 방가사유상이죠. 예, 반가부좌를 해서 이렇게 사유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눈은 까만 눈입니까? 뜬 눈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손은 이렇게 얼굴에 닿을 듯 말 듯 하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유라고 하는, 나는 생각하고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서구적인 사유의 생각하는 나를 표현했다 보면은 이 반가사유상은 실존적 어떤 고뇌 아주 리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 일본에 왔을 때 이 불상을 보고 아주 열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미술품, 그리스, 로마나 이런 미술을 봤어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일본 광룡사 고류지에 있는 방가사인데요. 한반도의 백제는 아마 신라인들이 가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되는 불상입니다. 한반도인들의 표정을 담은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불상들은 간다라나 마투라를 통해서 인도 돈황을 지나서 이렇게 조선까지 옵니다. 그런 미소와 불안과 슬픔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불상에. 예.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생노병사, 삼노병사 이렇게 돼 있죠. 예, 고다마 시달타가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에 슈토다나의 태자로 태어나서 마야 부인과 슈토다나 사이에 태자로 태어나서 고민이 많았어요. 엄청난 번뇌를 껴안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 중에 대표적인 게 생로병사입니다. 왜 삶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왜 삶이 있으면 병들어감이 있고, 왜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가? 아까 한용운 스님의 길이란 시에서 보시면 왜 삶의 길만 내면 되지 죽음의 길을 왜 내셨습니까? 하는 그 물음 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났으면은 누구나 늙어가야 되고 병들어가야 되고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의 고민을 담은 이제 그 모습 그림이 있죠. 사문유관이라고 넉사자, 문문자, 논류자, 볼관자 네 문으로 동서남북 네 문으로 나와서 바깥 세상의 풍경을 보고 거기서 실존적 고뇌를 담은 그 그림인데요. 먼저 동문으로 나오면은 늙은 사람을 봅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늙어가야만 되는가 그런 고통을 느껴요. 그것도 고통입니다. 다음에 남문으로 나와서는 병든 병자를 만나요. 사람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아파야 돼? 병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또 고민해요.
다음에 서문, 원래 서쪽 서방 극락 정도는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서방은. 그런 해가 지고 기울고 가을 기운이 있고 서늘하고 뭔가 자꾸 식어가는 지역이에요. 동쪽은 해가 뜨고 따뜻해지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어쨌든 서쪽으로 가서는 죽어서 떠나는 장래의 풍경을 봅니다. 남은 게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북쪽이죠. 그건 해탈의 문이고 출가의 문이죠. 그러니까 출가를 통해서 해탈해야만 된다는 암시를 남기고 있는 게 그 사문유관입니다. 예, 요 모습은 요 사문유관의 진실을 가장 잘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서 완성된 그 생로병사의 실전적 고뇌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났으면 늙어가야 되고, 태어났으면 병들어가야 되고, 태어났으면 죽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야 될까요? 생일을 위로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표정이요, 표정이에요. 생일 위로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생일 축하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황색선, 중앙선을 밟고 있는 게 삶이다.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생이 있음으로 노가 있고 생이도 병이 있고 생이 있으므로 사가 있다. 그래서 생이 없으면 늙어감도 병듦도 죽음도 없죠. 화두 중에 하나가 무생이면 무사다.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살자. 이것도 화두입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철학을 하기 때문에 일상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생각의 시야가 좀 넓어지죠. 요 그림은 같은 맥락인데, 한때 남프랑스 아르레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파리에서 살면 추웠죠. 예, 그 당시 벨기에에 있던 테오가 보내준 돈을 받아가면서 생활비 받아가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 남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꿈속에는 일본 같은 아시아 쪽으로 오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선임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머리도 팍팍 밀기도 하고 뒤에 초상화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갱도 부르고 아는 분들 불러서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려 했지만 이게 틀어져서 고갱은 싸우고 떠나고 나중에 빈센트 반 고흐는 기도 자르고, 예? 나중에 죽죠. 근데 고갱은 나중에 가족도 많아요. 아이들도 많고 해서 집에 그림을 그려서 어렵죠. 그래서 타히티 섬이 남프랑스령 타히티 섬으로 가서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죽자. 유서 같은 내가 그림을 한 장 딱 남기고 죽자. 그래서 그린 게 마지막이 아니고 유서 삼아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태어나서 이런저런 노동을 하다가 종교도 가지다가 아파하다가 죽어가는 생로병사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제목이에요. 제가 그래 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영어로 보셔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그리고 이제 그려놓고 뒷산에 올라가서 독약을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 꾹꾹꾹 마시다가 확 토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대박을 쳐서 돈을 좀 법니다. 물론 나중에 다 까먹긴 합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예술가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요. 또 뒤에 한 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죠? 아마 벌써 얼굴에 경련이 일듯한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검은 거는 글씨고 그림이고 흰 것은 백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웃지도 않으시네 아무도. 예, 근데 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저기 보이지 않는 흔적도 모양도 없는 데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그 주제를 철학적으로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게 요겁니다. 퇴계 이황의 성학 10도 중 제1도입니다. 그래서 송대나 중국의 그 유학, 신유학, 그 이제 송명대라든지 또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분들의 학자들의 건재에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마음의 신년에 그런 이제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어려운데 뒤에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노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훌륭한 문학가가 있죠. 그분의 여기 보면 고향이란 글 끝에서 멋진 말이 나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예, 요 말은 뭐 여러 말들을 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헝가리 국민시인의 페데피 샹돌의 시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그게 시를 소개를 안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 한번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 장자에 보면 길은 걸어 다니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고 사물은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다. 예, 맞죠? 길은요, 잔디밭도 그렇고 사람이 계속 다니면 길이 돼버려요. 또 그냥 없던 길도 정원에도 계속 다니면 길이 돼요. 그 길은 다니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 이름도 그렇죠. 우리 태어나서 이름이 없었죠. 그때 뭐 바우야 뭐 이렇게 부르면 그냥 바우가 되는 거예요. 바우, 김바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땅 위의 길과 같이 희망도 그렇다. 그래서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여망을 담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대목은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어떤 길이든 가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학교 가는 어릴 때 유치원 가는 유치원 길이 있고 또 뭐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길이 있고 대학 가면 대학의 길이 있고 취업하면 취업의 길이 있고 또 그러면 사회 가면 사회에 또 길들이 있고 직장에 가는 길이 있고 수많은 길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는 걷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원래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근대의 서양 철학의 시초를 말하는 서양 철학의 시초인 근대 철학의 시초인 데카르트의 말을 조금 바꾼 겁니다. 걷는 나,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무조건 그래야 된다. 그런데 노인들도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 길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살만 찌고 득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야 돼요. 방이라도 걷고 뭐 방에 방구석이라 그럽니까? 방구석이라도 걷고 집의 구석, 집 구석도 좀 걷고 마을도 마을 구석도 좀 걸어 다니고 구석구석 좀 누비면서 걸어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알고 걷지 못하면 죽는다. 저는 아침 저녁 걷습니다. 아침에 맨발로 1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그건 잠이 잘 와요. 그 살이 안 쪄요. 그럼 생각을 정리해요. 또 배도 자주 고파지죠. 예, 고플 때 좀 먹고 또 그러면 잠이 너무 잘 옵니다. 푹 잘 수 있어요. 예, 그 장자크 루소 많이 들으셨던 인물이죠. 프랑스 계몽사상가고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래도 자연을 예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서양은 자연은 무서웠어요. 산에 가면은 뭐 귀신도 살고 뭐 여러 가지 무서움의 상징이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숲에 못 가는데
워저워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을 예찬하고, 또 루소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서 자연이 복권을 하게,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나는 도보 여행에서만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존재하고 많이 체험한 적은 결코 없었다. 내 발로 걸어가면서 여행할 때 그렇게 자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체험들, 발에 와닿는 감각이 하며 울퉁불퉁 길의 표피죠. 표피를 내 발로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이 여행에서만큼 나 자신이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나머지는 혼이 뺏겨 있었던 거죠. 책을 읽을 땐 저쪽, 일을 할 땐 일에 뺏기고. 그런데 걸을 땐 내 발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안 그러면 발도 삐걱거리고 뭐 안 좋죠. 넘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보 여행에서만큼 나 자신이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예.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루소는 자기가 걸어야만 정말로 생각하고 뭔가를 구성해내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산책할 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 이게 좋습니다. 산책할 때 뭐 책 읽을 수는 없죠. 물론 뭐 그냥 편안하게 걷는 게 좋습니다. 다 내려놓고 작은 가방이나 하나 들고. 전원은 나의 사무실이다. 책상과 종이, 책만 봐도 지겨워진다. 작업 도구는 나를 의기소침하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항상 즐거워하며 도보 여행을 한 건 오직 젊었을 때뿐이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서 이제 옛날만큼 걸을 수가 없어요. 좀 많이 걸으면 좀 쉬었다 가기도 하는데, 어린 날에는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걷는 데는 자신이 있었고, 또 제가 상주라고 하는 시골에서 걷기 때문에 걷는데 이골이 났습니다. 정말 어디든 잘 걷고 산에도 잘 뛰어다니고, 그게 지금의 체력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젊을 때는 특히 많이 걸어야 되고, 또 그 시절 지나면 많이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의무화 사업, 뭐 의무를 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업을 갖게 되죠. 가져가야 할 짐이 나로 하여금 신사 노릇을 하도록 했고, 좀 멋지게 보이고 옷도 차려입으면요, 폼을 좀 잡고 하려면 가져갈 게 많습니다. 구두도 챙겨야 되고 뭐 넥타이도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여행할 때 보면 뭐 가방이 커지죠. 멋을 좀 부리려면. 그 다음에 그리고 괴로움을 안겨주는 걱정거리, 그죠? 수많은 고민들이 있죠. 골칫거리도 있고, 고통도 나와 함께 마차에 올랐다. 마차에 갈 때는 편해야 되는데 고민거리를 다 가져옵니다. 직장 다니면 직장의 고민거리를 집에 가져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예전에 여행할 때처럼 오직 간다는 즐거움만을 느끼는 대신 오직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욕구만을 느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젊은 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꼭 걱정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게 많아서 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20살, 30살이겠죠. 예, 40, 50 되셔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래 최고의 걷기는 뭐냐? 소요유라고 해요. 소요. 원래 소요도 어슬렁어슬 거닐다는 말이고 유도 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중국 여행을 하시겠지만 중국에 이제 호텔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문을 읽어보면 중국 분들 보면 어슬렁어슬렁 길거리 다니면서 태극권도 하고 그런 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그 모습에서 장자 쪽에 이제 여기 장자 철학에 나오는 소요유인데요. 아, 그런 전통은 지금 중국에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요. 뭐 요즘에 이제 그냥 걷는다. 그냥 좋아. 뭐
갱이란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냥 갱 걷는다, 갱 논인다, 그냥 논인다. 이게 소요라 보면 돼요. 우리 고산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시면 주변도 보고 꽃도 보고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어슬렁어슬렁. 목적이 없다 그러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퇴근해서 그냥 계실 때는 편한 복장으로 목적 없이 이렇게 계셔보세요. TV도 보다가 뭐 누워 계시다가 먹고 싶으면 좀 먹다가 누워 자다가 아무 목적 없이 얼마나 좋아요. 원래 인생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생 그래야 되는 길도 그렇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가잖아요. 예, 요 뒤에 시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시를 좀 자꾸 인용하고 하는 것은 제가 시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감성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상가이자 문학가이기도 한데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뭐 데미안도 있고 뭐 시달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설이 좋은 소설이 있죠. 시인이기도 하고 또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이분은 또 부모님들이 인도하고 연관이 많아서 인도적인 불교적인 사색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전통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적인 전통, 내면의 빛을 향해서 가고 바깥을 향해서 표식이 있고 문자를 통해서 그 위대한 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면의 빛을 통해서 내면의 마음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영지주의 전통에서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전통에 있는 사람 한두 명 들면 토마스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만. 네,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같은 좋은 소설이죠. 영화로 되어 있죠. 예. 이 시를 잠깐 보시면 제목이 여행의 비결인데 목표 없이 떠도는 것은 젊은 날의 기쁨이다. 그렇죠. 젊은 날에는 뭐 가끔 집을 나가는 사람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스님들은 집을 나가면 출가를 하는데 그렇죠. 목적이 있어 나가면 출가를 하고 그냥 나가는 건 가출이라 그러죠. 가출. 뭐 글자가 앞뒤로 바뀔 뿐인데 그만큼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철학을 가지고 가면 출가인데 그냥 나가면 가출이다. 뭐 참고로 그냥 웃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날, 목표 없이 떠도는 것은 젊은 날의 기쁨이다. 젊은 날과 함께 그 즐거움도 나에게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젊은 날이 좋은 겁니다. 그냥 저도 한때는 젊은 날에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 조금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쭈구렁 방탱이로 늙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빨리 늙어서 빨리 죽고 싶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 순간순간도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젊은 날과 함께 그 즐거움도 나에게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목표나 의지를 의식하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공부도요. 그냥 읽는 독서가 좋지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딱딱해집니다. 일도 그냥 하는 일이 좋습니다. 돈 벌려고 일을 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면 지겨워져요. 남이 원망스러워질 때도 있고요. 그냥 하는 게 좋다. 목표를 좇는 눈은 떠도는 재미를 알지 못하고 여로마다 그 굽이굽이마다 기다리고 있는 숲과 강과 갖가지 장관도 보지 못한다. 그렇죠. 저도 유럽 여행을 할 때 기차 시간에 쫓기면 다 못 봐요. 근데 1박 어느 지역에 근데 뭐 그 루체른 같은 그리스 살록의 루체른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 아니고 그 알프스 살록에 있는 루체른 같은 며칠을 묵으면 꽃도 보고 뭐 호수에 있는 그 거위들도 보고 또 뭐 장난도 쳐보기도 하고 고기 논이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빨리 이동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면 다 못 보죠. 숲과 강과 가까이 장관도 보지 못한다. 나는 떠도는 비결을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 순간의 순수한 빛이 동경의 별
앞에서 바래지지 않도록 여행의 비결은 이것이다. 세계의 행렬, 세상의 행렬에서 함께 몸을 숨기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냥 흐름이라고 하는 대로 같이 간다. 봄에는 봄이 좋고, 그렇죠? 봄에는 봄제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바다를 즐기고 또 제철 과일 먹고 음식도 먹고 또 그때 만날 사람 만나고, 가을은 또 가을대로 좋죠. 커피도 마시고 낙엽도 즐기고 또 떨어짐에 대해서 그 자체도 즐기고, 세상의 행렬,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몸을 숨기고 같이 간다. 휴식 때에도 사랑하는 먼 곳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 휴식 때도 이미 쉬고 있다는 것도 그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 가는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좋은 시입니다. 여행의 비. 여행은 무목적적으로 그냥 거닌다. 그냥 걷는 힘. 그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대목에서 앞서도 제가 좀 미뤄왔던 건데, 참 좋아하는 제 문학가이기도 한데, 이분은 그 서양의 철학자도 좋아하는 분이 몇 분 있지만, 부처를 참 좋아했어요. 붓다를 좋아했고, 마지막에 요 말 남긴 묘비에 자기가 묘비를 끌고서 쓴 건데, 그게 크레타 섬에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명이 멋집니다. I hope for nothing.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얼마나 편합니까? 바라지 않은 원망도 없죠. 원망이 없어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공자에게도 난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을 하시고 난 내 인생 열심히 살 겁니다. 그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가 길을 걸으며 이런 기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I fea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죠. 바라는 게 없으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요. 그 삶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 실제로는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건 내 인생이 된 내 스스로의 기대 때문에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내 바라는 게 좀 편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됐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될 대로 된다 이런 말을 나쁘게 해독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큰 눈에 보면요, 될 대로 돼요. 죽을 게 죽지 않고 살 게 살지 않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을 분은 죽어요. 나이 들면 다 죽어요. 떨어질 건 떨어집니다. 태풍이 올 건 오고요. 갈 건 가고. 그런 데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뭔가 집착이라든지 거기로부터 해를 입는다든지 또 떨어진다든지 분리라든지 분리의 불안, 소외되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자유롭다. 이 말은요, 꼭 카잔자키스가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하다기보다는 모든 위대한 종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서에도 그렇고요, 불경에도 그렇고, 동양의 모든 경전들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길을 걷는 거, 그 삶이기 때문에 또 내 삶을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걷는 것이다. 자, 그러면 걷는 것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디테일한 곳으로 조금 나아가 봅시다. 익숙한 것, 가까운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떨어질 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것도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안 보여요. 가리고 있어, 자기를. 돌아가신 체이노 선생이 남긴 산중일기인가 뭔가 보면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고향의 친구인데
근데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잘 안 보이더래요. 또 고향에 가서 고향을 보니까 옛날 머릿속에는 고향은 다 사라지고 없고 다른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고향을 떠나 있을 때 고향이 더 잘 보였고 그 사람과 멀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또렷이 보이는데 직접 딱 만나니까 그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 묘한 이야기인데 뭔가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좀 떠나라. 가족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 그래서 저는 홀로 가끔 이런 말 하는데요. 홀로이다가 그리울 때 좀 만나고 필요할 때 또 만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것도 좋다. 예, 여기서 웃기는 조금 인터넷 찾다 보니 재미있는 게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잔소리만 난다. 바가지만 늘고 그렇죠. 그럴 땐 걷자. 하도 잔소리해. 잔소리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한다 그러죠. 다 거짓말입니다. 미쳤지. 뭐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편하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남한테 투영하는 거지. 진짜 남 올리하면 남대로 가만히 두는 게 좋아요. 그냥 냅둬 그냥. 예, 그게 최고죠. 그리고 인터넷에 가져온 건데 그거 보세요. 잔소리를 하도 많으니까 선입금 후 잔소리. 남 걱정은 유료로 합시다. 내 인생 내가 삽니다. 취직 잔소리 50만 원? 5만 원. 다이어트 진짜 듣긴 싫은 소리죠. 너 뱃살 나왔다. 허리띠 너머로 뱃살이 흘러 넘친다. 저도 그런 소리 들을 때 있는데 10만 원. 결혼 잔소리 진짜 하지 맙시다. 이거는 짜증납니다. 20만 원, 한 50만 원 올릴까 이게? 이렇게. 풀코스 잔소리 300만 원. 일십, 백, 천만, 10만. 30만 원. 계좌번호. 이번은 명절이 좀 코로나 때문에 뭐 떨어져 있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잔소리가 좀 줄어들겠네. 그죠? 네, 웃으라고 올렸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길 위에 서는 사람들이 가끔 멀어지면은 좋은 것도 느낍니다. 남과 나 사이. 과자는 사이죠. A and B, A와 B 사이죠. 사이를 좋게 하다, 사이가 벌어지다, 사이가 멀어지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 너무 멀어져도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상처인과 위안인가 이렇게 상처인가 위안인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니까 붙으면 사고 떨어지면 안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젊으셔서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같이 자꾸 붙어 있으면 안 좋아요. 차처럼. 차도 적당한 거리를, 안전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되죠. 적당한 거리에서 보고 적당한 거리에서 좋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좋겠죠. 가까이서 보면 지옥, 멀리서 보면 천국 맞습니다. 푸른 나무도요. 멀리서 보면 느티나무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보십시오. 나무 이파리 떨어진 진덕이 떨어지는 건 특히 나무 밑에 차 세워두면 오만 개 다 떨어 차가 엉망이 돼버려요. 안 그래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일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지옥인데 멀리서 보면 천국입니다. 예. 뭐 좋아하시고 돌부터 못 떨어지는 분들은 바꿔 생각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약간의 거리가 좀 필요하다. 그게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좀 걸어라. 떨어지고 필요하면 만나고. 예. 예, 제가 경산을 가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지웠습니다. 굴러가면 다 삽니다 했는데 살 몇 자인데 살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산다. 굴러가면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다 삽니다. 참 좋은 말이다. 제가 늘 배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니니까 천지가 다 교재예요. 뭐 다 글귀가 전부 다 화두처럼 보이고 뭐 교과서처럼 다 보여요. 선생님들 그러면서 이런 거 보면 얼른 적으시고 얼른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